오랫동안 부정선거는 이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 찬탈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11일 지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관련돼서 국정원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뒷목 잡을 만한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든 건 뭐냐면 가짜 신분증으로 유령 투표 시도한 결과 성공적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한 공론하에 음모론으로 맞불 작전 펼쳐내면서 개거품 물던 것들이 다 한 통속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대략적인 증언을 정리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나와서 한 발언인데요. 선관위 인터넷 업무망 그리고 선거망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선거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해킹에 취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 협조 안 했다라는 것이고요. 국정원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가지고 유령 투표자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투표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짜 신분증도 인식 못하는 허술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커들이 공격해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흔적들을 다시 가보니까 국정원 점검 장비들보다 더 정교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장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큼 저만큼 이런 허술한 점이 보이는데 더 정교한 장비로 해커들이 들어왔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거 시스템 공격 시 사회 혼란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보안이 시급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기관보다 보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 그 5% 점검 결과를 보니 이 관리 부실 상태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게 했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국민들이 다수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공직자의 도리로 이 부분에 대한 해소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비상계엄의 이유 중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사실검증 차원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남긴 자필 편지, 꼭꼭 눌렀었던 자필 편지에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대부분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되기를 꺼리는 거대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이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으로 공작 내란몰이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대 조직,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배후로 있다라고 의심이 가는 그런 거대 조직을 상대로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계몽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이십니다. 이게 이 헌재에서요 빨리 8차로 그냥 막 끝내고 이제 2월달 지금 끝내고 한 3월 전에 이재명이가 2월 26일 날 결심 공판 일정이 떨어졌죠. 그리고 한 달 뒤다라고 보면 3월 말쯤, 그러니까 3월 안짝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일단 대법원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어찌됐든 2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먹어지면 이제 금패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들이 바락바락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이재명이 유죄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끈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헌재 문형배, 마누라 잘 있냐라고 안부를 묻는 이 술친구 문형배에게 빨리 끝내달라라고 부탁한 것이 아닌지 8차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차까지 끝내고 이번 주까지입니다. 2월 13일까지 끝내고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플랜을 짠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직도 지금 공개 변론을 진행 중인데 이때 나오신 분입니다. 백종옥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요. 이제 보안 점검의 결과를 읊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가 전혀 엉망진창 와장창이었다. 인터넷 망하고 업무 망하고 선거 망하고 완벽히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게 뭐? 각 망들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넘어올 수가 없는 독자적인 걸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엉켜져 있어가지고 해커들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망, 업무망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망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선거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업무망으로 들어왔다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 국가정보원 3차장이 또 이 말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4,400만의 유권자들의 정보가 관리되는 망이 선거망인데 이거를 이게 독자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 중앙선관위가 보안에 대해서 너무 이거 헐겁게 생각하고 띄엄띄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망들이 완벽히 단절이 돼야 되는 걸 망 분리라고 하는데 이 망이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해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다리들이 다 놔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국정원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정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자꾸 국정원이 우리를 타겟으로 그쪽만 파고들어서 이렇다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모든 기관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서 점검을 했던 결과 선관위는 너무너무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네요. 그것 때문에 뭐 없던 취약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너네들 취약한 거야. 갑자기 말 붙이고 누구 핑계 대지 마 라고 이야기한 거와 똑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해킹을 통해서 해커가 통합 선거인 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와, 헌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관위원장 출신이었던 문형배, 정정미 등등이 후덜거리지 않겠습니까? 국가정보원 3차장은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했고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가지고 사전투표한 것처럼 표시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투표를 해봤는데 그게 한 표로 보태졌다라는 겁니다. 2023년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에서 1, 2, 3, 4, 5 등의 보안 장비 암호가 취약했던 사례는 그 한 건이 아니라 수십 개에 달한다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해커들에게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 한 표 한 표,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 대한민국 주권이 찬탈당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라고 했던 구호가 무색할 정도죠. 그리고 투표하면 뭐합니까?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골 때리는 답들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내지 못하니까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대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대표자를 뽑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자를 뽑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오염도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 한 표 한 표의 이 권리 행사 자체가 오염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이 한다. 얼마든지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죠. 이 말을 한 게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공산주의자 스탈린.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부정선거는 이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 찬탈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나라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국민이 아니면 부정부패 선관위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 개표원도 사용했죠. 그런데 법원이 과거에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거 무효소송이라든지 선거를 재검표해달라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토탈 한 120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120건의 재판에 대해서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 선관위는 계속 질질질질 끌었다라는 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재검표가 됐는데 그 재검표 상황에서도 전표를 개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정을 해서 개표를 했는데 뚜껑 딱 열어보면 막 형상 보건기억종이 막 이런 거 튀어나오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거짓으로 한다는 말이 그 투표함 내부에 발열 때문에 이제 구겨진 종이가 빳빳하게 펴졌다, 이런 헛소리 짓거리고, 선관위가 형상 복원 종이를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수사가 유일한 합법 수단인 비상계엄을 다짜고짜 해제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내란의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요걸로 입을 막아보겠다라고 공작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서 진행을 막았죠. 그런데 국민들이 공론화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한동훈 나오고 이준석 나와서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다. 거기 개꼬봉 누굽니까? 김재섭이도 나와서 부정선거를 말하면 안 된대요. 이 모든 세력이 같은 세력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투표자 수와 진짜 선관위 서버에서 그 선거인 명부하고 대조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단칼에 거절했죠.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등 모두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이 뭐냐? 선관위 이코르 법원, 법원 이코르 민주당, 민주당 이코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코르 중국 CCP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부정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부정의 세력에 대해서는 꼭 밝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죠. 권선동이 개헌 주장하지 말고 사전선거나 없애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으로 다투고자 하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당 차원에서 밝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헛짓거리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부정의 세력들 척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TV였습니다.